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를 우리는 협상을 했습니다. 사상한 합의에 이르렀죠. 국회 비준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한미 FTA 협상을 재협상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때 특별한 다른 변수와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집권 여당 시절에 이미 합의와 그 협상을 끝낸 것을 우리가 야당 됐다고 갑자기 바꾸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또 논란 속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FTA 재협상 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한 이 한미 FTA 협상을 신자유주의에 물든 시장 개방 전략이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새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답변. 네, 최성 후보. 네. 그 한미 FTA 이 비준 논의할 때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뜨거운 논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점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하고 FTA 협상을 할 때 관건은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특히나 충청북도처럼 열악한 농업, 농촌이 피폐해지고 심각해질 거 아니냐. 오히려 현대처럼 자동차 산업만 살찌울 거 아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충청북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느냐. 전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한미 FTA 협상을 평가할 때 1분 이내로 좀 해주실래요? 네. 예, 제 주도권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미 FTA 협상이 대재벌에게는 도움될지는 모르지만 충북도를 포함한 이런 농촌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항상 국가 간의 협약은 국민적인,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부분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결론이 그래서 이제 길게 잘못됐다 이것입니까? 그것을 잘잘못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피해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국가가 하나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정책의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FTA는 이미 체결됐지만 실제로 이제 수출 대기업의 시장 확대에는 크게 도움이 됐고 거기서 많은 이익이 생겨났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나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농업, 축산업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 집단에서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FTA의 협정 전체 내용 자체는 매우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와서는 이미 바꾸는 건 또 쉽지가 않겠죠. 불공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의 협상이 불공평했다는 겁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한미 간에도 물론 그건 뭐 당사국 간에 이제 이해관계 조정을 했을 때니까 뭐 일방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저는 국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적인 문제시죠. 네. 그 지적은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예, 저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통상 개방 국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FTA는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면 한미 양국 모두에게 모두의 무역 수지에 도움이 됐다. 그런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명박 정부 때 그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되던 조항들에 대한 재협상을 저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재협상 결과 또 많이 양보하는 그런 이제 재협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재협상을 함에 있어서 양국 간의 이익 균형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익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님의 그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가 이미 최선을 다해서 만든 협상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협상안에 대해서 다시 협상해야 된다고 이명박 정부의 그 협상 추진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 했던 일을 야당이 됐다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희정 후보님, 이 재협상 요구가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의 협정 속에 양국은 언제든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러면은 비판이 대두됐던 그 독소 조항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참여정부 때 FTA 체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단정 짓는 것은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리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상황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이 잘못됐으므로 재협상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 재협상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 후보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미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했는데 또 양보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다시 지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금 아니, 그 말을 당시 하고 있지 것만 않습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그 그래서 당시에- 재협상은 그 당시에- 언제든지 각각 정부가 국내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당시에- 저는 예. 한미 FTA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추진할 때나 또 그 이후에나 저는 아주 당연히 해야 될 이게 협상이었고 그러면 또 한미 우리 FTA 국익을 충분히 지켜낸 협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미 FTA,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미 FTA 협상은 개방통상 국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문 후보님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노무현 정부 때의 한미 FTA 협상은 잘못 추진된 거다라고 하는 이 비판에 저는 동의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와 관련되어서 좀 다른 주제입니다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전략적인 신중함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보와 또 경제라는 국익을 함께 다 지켜내는 그런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함에 있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사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먼저 그렇게 예단하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한미 군사 동맹에 기초한 우리의 전략 무기 방어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미 군사 동맹의 합의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그 합의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드 문제를 새롭게 검토한 데에서 저는 한미 동맹의 그 근간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사드이고 자, 문 후보님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대응 자, 방안은 제가 여러 가지 조금만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 후보님, 제가 북핵에 대한 입장은 미국이나 우리가 제 주도권이니까 똑같은 제가 이익을 조금만-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문 후보님, 그러면 그 전략적 모호함과 전략적 신중함이 무엇을 위한 전략적 신중함입니까?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함에 있어서 예. 사전에 예단하지 말다는 것이죠. 예단이요? 사전에 예단해 버리면 네.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말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전략적 신중함의 그 태도를 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그 미중 간의 외교 협상을 할 때 그 태도가 더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부 어느 쪽이든지 열어놓고 재검토를 해야 그게 진정한 재검토인 것이죠. 지금 단계에서 그럼 재검토 입장이시네요. 한미가 합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든지 아니, 또는 그 재검토 사드들은 무조건 입장이세요, 그러면. 반대라든지 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 정부로 미루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략적 신중함이 재검토 의견이시네요. 예. 제가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양쪽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예단하지 않고 예. 국내적으로 충분한 공론화, 국회 비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외교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국익 안보를 다 지켜내는 결정을 해내겠다. 이런 예, 뜻입니다. 저는 문 후보님의 그 태도는 지도자로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와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한 우리의 합의를 전략적 애매함으로 계속해서 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만약에 그 전략적 애매함으로 가면 중국한테 두드려 맞고 미국한테 두드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가질 때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 후보님의 그 전략적 신중함, 전략적 애매함은 지도자로서의 부족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의 주도로 주도권 토론 일단 첫 라운드가 되겠네요. 잘 마쳤고요. 자, 이번에는 최성 후보께서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인데 역시 10분 드릴 거고요. 세 후보께 반드시 한 번씩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후보께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네, 안희정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조금 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지방 정부가 살아야 되고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참여 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충북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거기다가 지역의 차별적인 발전 문제 때문에 정말 충청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20, 30년 이후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 안 지사님이 가까운 충남 지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충북 지역의 저출산의 문제, 또 고령화의 문제, 인구 유출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정말 충청북도가 제대로 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요? 예, 가장 대한민국의 지역 발전의 기회가 없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너무 서울 중심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지사님 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 아까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보육과 그리고 노인 빈곤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 빈곤과 보육에 대한 집중된 투자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하게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주세요라는 여성의 문제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는 엄마, 아빠 공동의 문제입니다. 이제까지의 보육 지원과 저출산 극복 대책이 다 여성의 문제로만 지원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육과 젊은 엄마, 아빠들의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까지 함께 진행될 때라야만 저출산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예. 저는 좀 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좀 특별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좀 원론적인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충북 발전의 관건이 바로 KTX의 세종 역사 설치 문제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오는 건 좋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이 오송역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는데 새롭게 이 세종역이 설치됨으로써 인구의 유출은 물론이고 다른 전반적인 충북의 어떻든 인구 공동화 현상, 발전의 지체 현상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든 지역 간에 충남, 충북 그리고 세종 간에 큰 지역적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되도록 안 나서 주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 여가나 유치하는 것으로서 지역 발전을 하는데 정치인이 잘 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정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KTX 역사의 문제는 전적으로 코레일과 역사 운영의 현재 연구 용역과 타당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합시다. 정치인들이 이 역사를 유치를 놓고 지역 발전의 관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장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자칫하면 어떻든 중요한 지역의 현안인데 대통령이 되시면 각 지역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거중 조정하고 원칙 속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발전 그리고 이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어떤 결단력 있는 모습,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보는데 너무 좀 무책임하게 피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 규칙, 제도에 지배되는,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 제도와 규칙을 대다 만들어 놓고 목소리 큰 사람이 더 가져가기 게임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가 낡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최성 후보님은 미래를 향한 지도자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님께.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를 우리는 협상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합의에 이르렀죠. 국회 비준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한미 FTA 협상을 재협상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때 특별한 다른 변수와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집권 여당 시절에 이미 합의와 그 협상을 끝낸 것을 우리가 야당 됐다고 갑자기 바꾸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또 논란 속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FTA 재협상 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한 이 한미 FTA 협상을 신자유주의에 물든 시장 개방 전략이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새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답변. 네, 최성 후보. 네. 그 한미 FTA 이 비준 논의할 때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뜨거운 논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점은 미국이라는 초방대국하고 FTA 협상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재협상 결과 또 많이 양보하는 그런 이제 재협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재협상을 함에 있어서 양국 간의 이익 균형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익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님의 그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가 이미 최선을 다해서 만든 협상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는 그 우리가 만들었던 협상안에 대해서 다시 협상해야 된다고 이명박 정부의 그 협상 추진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 했던 일을 야당이 됐다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희정 후보님, 이 재협상 요구가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의 협정 속에 양국은 언제든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은 비판이 대두됐던 FTA는 이미 체결됐지만 실제로 이제 수출 대기업의 시장 확대에는 크게 도움이 됐고 거기서 많은 이익이 생겨났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나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농업, 축산업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 집단에서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FTA의 협정 전체 내용 자체는 매우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와서는 이미 바꾸는 건 또 쉽지가 않겠죠. 불공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의 협상이 불공평했다는 겁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한미 간에도 물론 그건 뭐 당사국 간에 이제 이해관계 조정을 했을 테니까 뭐 일방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저는 국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적인 네. 문제시죠. 네. 그 지적은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예, 저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통상 개방 국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FTA는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면 한미 양국 모두의 무역 수지에 도움이 됐다. 그런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명박 정부 때 그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되던 조항들에 대한 재협상을 저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 관건은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특히나 충청북도처럼 열악한 농업, 농촌이 피폐해지고 심각해질 거 아니냐. 오히려 현대처럼 자동차 산업만 살찌울 거 아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충청북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느냐? 전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한미 FTA 협상을 평가할 때 1분 이내로 좀 해주실래요? 네.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미 FTA 협상이 대재벌에게는 도움될지는 모르지만 충북도를 포함한 이런 농촌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항상 국가 간의 협약은 국민적인,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부분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결론이 그래서 이제 길게 잘못됐다 이것입니까? 그것을 잘못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피해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국가가 하나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정책의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참여정부 때 FTA 체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단정 짓는 것은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리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상황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이 잘못됐으므로 재협상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 재협상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 후보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미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했는데 또 양보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다시 지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금 아니, 그 말을 당시 하고 있지 것만 않습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그 그래서 당시에- 재협상은 그 당시에- 언제든지 각각 정부가 국내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당시에- 저는 예. 한미 FTA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추진할 때나 또 그 이후에나 저는 아주 당연히 해야 될 이게 협상